재물보다 사람의 마음. 조선 후기 감동 실화. 조선 후기 한양 근처에 산자락에 권세와 재물이 하늘을 찌를 듯한 대감마님의 저택이 있었다. 비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그 집은 마치 용궁처럼 화려했다. 대문 앞에는 매일 드나드는 상인과 하인들로 북적였고 마당에는 금실로 수놓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대감마님, 김노인은 재물을 모으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오직 돈과 권세로만 보였다. 재물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다. 그것 없이 사람이 무엇이냐? 그는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탐욕은 가족과 하인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저택의 안채에서는 마님 박씨가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친정에서부터 학문과 예절을 배운 현명한 여인이었다. 혼인 초에는 대감마님의 부드러운 말에 속아 그를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 대감마님은 하인들을 물건처럼 다루었다. 어느 겨울날 오래된 하인 만숙이 병으로 쓰러졌다. 만숙은 30년 넘게 저택을 지킨 충직한 노인이었다. 마님은 약값을 대주려 했지만 대감마님은 차갑게 말했다. 무슨 헛된 돈을 쓰는 소리여? 늙어서 쓸모없어진 놈에게 약값까지 줄 이유가 어디 있어? 마님은 간청했다. 여보, 그래도 10년 넘게 우리 집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하지만 대감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일한 만큼 밥 먹여주고 잠자리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여. 더 이상 일 못하는 놈은 내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소? 결국 만숙은 한겨울에 쫓겨났고 며칠 후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님은 눈물을 흘렸지만 대감마님은 그까짓 타인 하나 죽었다고 우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비웃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흉년이 들었을 때였다.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자 마님은 곳간의 쌀을 나누려 했다. 여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 쌀을 조금이라도 나눕시다. 대감마님은 발끈했다. 미쳤소? 그 거지들에게 주겠다고? 그는 곳간에 자물쇠 3개를 채우고 열쇠를 품에 차고 다녔다.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오. 내 쌀 한 톨도 남에게 주는 건 허락할 수 없소. 마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동네 아이들이 굶어 죽는 소식을 들어도 대감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님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재물만이 그의 신이로다. 가장 아픈 것은 아들 현식에 대한 태도였다. 현식은 총명한 아이로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아들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보았다. 현식의 혼사가 정해졌을 때 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아들의 말을 무시했다. 좋아하는 게 밥 먹여주느냐? 빈판서 딸과 혼인하면 재산이 2배로 늘어난다. 현식이 눈물을 흘리자 대감마님은 남자가 그런 시시한 것에 울어? 돈과 권세만 있으면 여자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냉소했다. 며느리 수연이 들어온 날도 마찬가지였다. 수연은 20살이 갓 넘은 수줍은 아가씨였다. 대감마님은 첫 만남부터 이 집에 온 이상 내 존재 이유는 재산 늘리고 아들 낳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다. 수연은 겁에 질려 고개만 숙였다. 마님은 수연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아가야, 걱정 마라. 내가 곁에 있으마. 며느리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대감마님의 냉혹함은 절정에 달했다. 마님이 수연을 위로하는데 그는 쓸모없는 것. 아이도 제대로 못 낳으면서 우리 집 밥이나 축낸다. 빨리 다시 아이를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소리쳤다. 수연은 몸도 회복되지 않은 채 엉엉 울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절망이 솟구쳤다. 여보, 그래도 며느리가 아픈데 말이라도 잘 해주지요. 대감마님은 아프면 어쩌겠어? 아픈 것도 제 팔자지라고 대꾸했다. 마님은 일영여년을 그렇게 남편을 바꾸려 애썼다. 여보, 재물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도 돌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대감마님은 사람 마음이 돈을 벌어다 주오? 라고 비웃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탐욕은 더 깊어졌다. 마님은 밤마다 생각했다. 이 탐욕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삼킬 거야. 아들과 며느리를 구해야 해. 어느 날, 마님은 상자에서 친정아버지가 남긴 산골 땅 지도를 꺼냈다. 이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마님은 아들을 불렀다. 얘야,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현식은 놀라 물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요? 마님은 차분히 설명했다. 내 아버지의 욕심이 이 집안을 망하게 할 거야? 그 전에 우리라도 벗어나야 한다. 현식은 고민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보는 건 어떻소? 마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이해 못하실 거야. 몰래 떠나자. 현식은 어머니의 진심에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수연도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어머님, 산으로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님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가야, 그곳에서 진짜 삶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내 아버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서운 일이야. 수연은 두려웠지만 마님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이 움직였다.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마님은 며칠간 짐을 꾸렸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무명옷, 금비녀 대신 낫과 호미를 챙겼다. 새벽, 세 사람은 몰래 집을 나섰다. 산길을 오르며 마님은 자유의 맛을 느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구나. 그들은 산골의 낡은 집터에 도착했다. 무너진 지붕과 구멍 난 벽이었지만 마님은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라고 웃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마님의 결의에 따랐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산골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마님 박씨와 아들 현씨, 며느리 수연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다. 춘섬이, 마님의 충직한 몸종은 미리 준비한 작은 수레에 짐을 실었다. 마님, 이 길이 정말로 옳으신지요? 춘섬이는 걱정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녀는 마님을 모신 지 20년이 넘은 노파로 저택의 비밀을 모두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마님은 춘섬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춘섬아, 내가 함께 해주니 든든하다. 이 길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수레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무명옷 몇 벌, 낫과 호미, 소금과 된장 같은 기본 식료품이 실렸다. 대감마님의 탐욕이 만든 풍요로운 저택을 뒤로하고 세 사람은 산길로 들어섰다. 현식은 수레를 끌며 가슴이 철렁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피한 도피였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깨시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님의 탐욕이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 몰아갈 거야? 그분은 재물만이 세상의 전부라 믿으시지만 진짜 삶은 그게 아니란다. 수연은 수레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대감되게 안락한 생활에 익숙한 여인으로 산골로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웠다. 시어머님, 산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짐승이 나오면 어쩌고 수연의 말에 춘섬이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가씨, 산속에도 사람이 사는 법이요. 제가 어렸을 적 산골에서 자랐으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어요.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었고 멀리서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었고 멀리서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식의 발은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걸음에 따랐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마님의 친정 땅에 도착했다.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그곳은 낡은 집터가 남아 있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머님, 여기가 그 땅인가요? 수연이 놀라 물었다. 마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아가야. 내 친정 아버님께서 난리를 피해 숨어 지내시던 곳이야. 비록 초라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단다. 현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맑은 시내가 흐르고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었다. 새소리가 아름답군요. 대감댁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화로움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다. 첫째 날, 그들은 무너진 집 모퉁이에 자리를 폈다. 바람이 새어 들어와 추웠다. 마님은 작은 불을 피우며 말했다. 아가야, 불 피우는 법을 배워라. 산속에서는 스스로 해야 한단다. 수연은 나뭇가지에 부싯돌을 부딪혔지만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님,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춘섬이가 웃으며 도왔다. 아가씨, 이렇게 바람을 맞고 불씨를 키우는 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연은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겨우 불을 피웠다. 어머님, 불이 붙었어요. 그 작은 불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다. 현식도 호미를 들고 밭을 파려 했지만 손에 물집이 잡혔다. 아버님,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마님은 수고한 만큼 달콤한 법이야 라고 위로했다. 며칠이 지나자 식량이 바닥났다. 마님은 산에서 도토리와 나무를 캐는 법을 가르쳤다. 첫째, 천시지. 하늘의 때를 따르는 거야.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 산속도 계절을 따라야 한단다. 수연은 처음으로 나무를 캐며 배탈이 났다. 어머님, 배가 아파요. 마님은 그녀를 안아주며 이 고통도 배움의 일부야 라고 말했다. 현식은 낫으로 나무를 베다 상처를 입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 보이시지요? 마님은 아니다. 현식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고 대답했다. 춘섬이는 후학처럼 그들을 도왔다. 대감댁에서는 하인들이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요. 어느 밤 모닥불 앞에서 마님은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내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알겠니? 대감댁의 풍요는 독이었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 수연은 어머님, 그곳이 그리워요. 무라고 솔직히 말했다. 마님은 아가야, 진짜 삶은 손으로 느끼는 거야. 이 불꽃처럼 이라고 답했다. 현식은 어머니의 용기에 감탄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대감댁의 공허함을 깨닫고 산속의 고난이 진정한 자유임을 느꼈다. 춘섬이는 마님, 이곳이 천국이오라고 웃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아래 나그네가 소식을 전했다. 대감댁에서 난리가 났소. 마님과 도련님이 사라져 온 동네가 뒤집혔다. 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언젠가 올 일이구나. 수연은 두려워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시면 어쩌죠? 현식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요. 지키자. 라고 말했다. 대감마님의 노복들이 산으로 올라왔다. 대감마님은 분노했다. 감히 나를 버리고 이런 곳에. 그는 가족을 강제로 끌고 갔다. 산골의 자유로운 삶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의가 싹 텄다. 대감댁으로 강제로 끌려온 마님 박씨. 아들 현식, 며느리 수연은 각기 다른 당에 갇혔다. 대감마님 김노인은 분노로 이를 갈며 말했다. 이 미친 짓을 언제까지 할 셈이요? 당장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살아. 그러나 마님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결의가 서렸다. 산골에서 보낸 한 달은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여보, 당신의 재물은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요. 진짜 삶은 손으로 짓는 것이라요. 대감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그따위 헛소리나 짓거리지 말고 이 집의 안주인답게 행동하시오. 수연은 화려한 당에서 울며 말했다. 서방님, 어머님, 산속이 그립습니다. 현식도 서재에서 책을 펼치지 못하고 산골의 맑은 공기를 떠올렸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 그곳에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지. 춘섬이 충직한 몸종은 몰래 마님을 찾아왔다. 마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을 순 없어요. 그녀는 대감댁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비밀 통로와 하인들의 동태를 훤히 알았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춘섬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 화를 부를 거야. 춘섬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마님, 관아에 아는 이가 있사옵니다. 옛날 제 오라버니를 도운 이방 박씨요. 그가 도울지도 모릅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했다. 좋아, 춘섬아. 그에게 전가를 보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며칠 뒤 춘섬이는 이방 박씨를 몰래 만났다. 박씨는 정직한 관리로 대감마님의 비리를 의심해온 인물이었다. 춘섬이, 마님께서 정말 대감의 비리를 폭로할 각오가 되셨어? 춘섬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께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려 하오. 대감마님의 장부와 뇌물 문서를 제가 숨겨놓았어. 박씨는 놀라며 말했다. 그 문서들이 사실이라면 대감댁은 큰일이요. 관아에 제출하면 조사가 시작될 거요. 춘섬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문서를 넘겼다. 마님은 갇힌 방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미소 지었다. 춘섬아, 내 용기에 내가 힘을 얻는다. 한편 현식과 수연은 갇힌 방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인 소금이 어린 하녀로 수연을 따르던 아이가 몰래 편지를 전했다. 아가씨, 제가 꼭 도울게요. 소금이는 14살의 앳된 소녀로 대감마님의 차가운 태도에 늘 마음 아파했다. 수연은 편지에 썼다. 서방님, 어머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이곳은 우리를 병들게 할 뿐이에요. 현식은 답했다. 아내, 산속에서 배운 그 자유를 잊을 수 없소. 어머니와 함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소. 소금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편지를 오가며 전했다. 도련님, 아가씨, 제가 눈과 귀가 되어드릴게요. 마님은 밤마다 창문 너머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산골에서 불을 피우고 흙을 만지던 그 시간들이 내게 진짜 삶을 가르쳤다. 그녀는 수연과 현식에게 몰래 전가를 보냈다.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선택한 길은 옳다. 곧 자유로 돌아갈 거야? 수연은 소금이에게 물었다. 소금아, 너도 우리와 함께 갈래?
소금이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가씨, 저도 그 산골이 궁금해요. 대감댁에서는 숨이 막히거든요. 그러나 대감마님의 감시가 점점 심해졌다. 그는 하인들에게 마님과 도련님이 무슨 꽁꽁이를 꾸미는지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인들 중 일부는 대감마님을 두려워했지만 소금이처럼 마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 어느 날 대감마님이 마님을 불러냈다. 당신, 관아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요? 이방 박씨와 연락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마님은 침착하게 답했다. 여보, 저는 단지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하려 했을 뿐이요. 하지만 대감마님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내 눈을 속일 생각 마시오. 당신이 무슨 문서를 숨겼는지 곧 알아낼 거요. 그날 밤, 마님은 춘섬이와 소금이를 통해 이방 박씨에게 마지막 전가를 보냈다. 박씨 나리, 이제 때가 됐어. 문서를 관아에 제출하시오. 그녀는 품속에 숨긴 대감마님의 비리 장부, 뇌물, 세금 횡령, 토지 강탈의 증거를 떠올렸다. 이제 이 집의 독을 끊어야 해. 현식과 수연은 어머니의 결심을 느끼고 서로 손을 잡았다. 서방님, 어머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요. 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용기가 우리를 구할 거야? 산골의 기억은 그들의 가슴에 불씨로 남아 있었다. 마님은 생각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흙을 만지며 진짜 삶을 배웠다. 이 싸움은 그 삶을 지키기 위한 것. 춘섬이와 소금이의 도움으로 마님은 자유와 정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감댁의 차가운 감옥 같은 방에서 마님 박씨는 밤마다 창문 너머 산을 바라보았다. 산골에서 보낸 짧은 자유의 시간은 그녀의 가슴에 불씨로 타올랐다. 이제 이 집의 독을 끊어야 한다. 그녀는 품속에 숨긴 대감마님 김노인의 비리 장부, 뇌물, 세금 횡령, 백성의 토지 강탈의 증거를 손으로 더듬었다. 춘섬이가 몰래 전한 소식은 희망이었다. 마님, 이방 박씨가 문서를 관아에 제출했사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거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춘섬아, 내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겠구나. 현식과 수연은 각기 갇힌 방에서 어머니의 결심을 느끼고 서로를 다독였다. 소금이, 어린 하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편지를 오갔다. 도련님, 아가씨, 마님께서 큰일을 꾸미고 계십니다.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소금이의 눈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빛났다. 대감마님은 마님의 움직임을 의심했다. 당신, 관아에 무슨 꽁꽁이를 꾸미는 거요? 그는 마님을 다그쳤다. 마님은 차분히 답했다. 여보, 저는 단지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하려 했을 뿐이요. 그러나 그녀의 침착함은 대감마님을 더욱 화나게 했다. 내 눈을 속일 생각 마시오. 내가 곧 알아낼 거요. 그는 하인들에게 마님을 더 철저히 감시하라 명령했다. 하지만 소금이와 춘섬이는 이미 마님의 편이었다. 소금이는 어린 나이에도 대감마님의 차가운 태도를 증오했다. 마님, 제가 대감마님의 눈을 속일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마님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마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금아, 내 용기가 이 집을 바꿀 거야. 며칠 뒤, 마님은 대감마님에게 말했다. 서방님, 관아에 갈 일이 있사옵니다.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해야겠어. 대감마님은 의심했지만 마님의 단호한 태도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좋소. 하지만 노복들을 붙이겠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품에는 비리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관아로 향하는 길,
마님은 춘섬이와 소금이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춘섬아, 소금아, 내가 관아에 도착하면 너희는 현식과 수연을 데리고 산으로 돌아가거라. 이 싸움은 나 혼자 마무리할 거야. 춘섬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마님, 혼자 두고 갈 순 없사옵니다. 마님은 단호히 말했다. 내 뜻을 따라야 한다. 현식과 수연이 새 삶을 살아야 해. 관아 앞에 도착한 마님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저는 김대감의 아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감의 비리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대감마님의 부인이 관아 앞에서 소리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마님은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다. 이 문서들은 김대감이 수십 년간 저지른 비리의 증거요. 관아의 이방 박씨와 호방 최씨에게 매년 은백 양씩 뇌물을 주며 세금을 횡령했고 백성의 토지를 강탈해 장부의 거짓 매매로 기록했어.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마님은 계속 외쳤다. 흉년에도 구휼미를 빼돌려 창고에 쌓았어.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문서에는 대감마님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대감마님이 노복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이 미친 계집이 무슨 짓이냐. 그는 마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방 박씨가 나섰다. 대감, 이 문서들이 사실인지 조사하겠어. 군중은 분노로 들끓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도적. 누군가 외쳤다. 관아의 수령이 직접 나와 문서를 살폈다. 마님, 이 문서들을 제출해 주시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소. 마님은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죄. 이제 밝혀져야 하오. 대감마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문서들은 가짜요.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도장이 찍힌 장부 앞에서 변명은 무력했다. 관아는 즉시 대감마님과 마님을 체포했다. 대감마님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마님은 폭로로 인한 소동 혐의로 갇혔다. 마님은 감옥에서도 평온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현식과 수연은 관아로 달려와 울었다. 어머님, 왜 혼자 이런 위험을? 마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산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아. 내가 뿌린 씨앗이 너희에게 남을 거야. 춘섬이와 소금이는 마님의 뜻을 따라 현식과 수연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마님의 용기는 백성들 사이에 전설로 퍼졌다. 김대감의 부인이 백성의 눈물을 위해 싸웠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씨앗은 아직 자라고 있었다.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마님 박씨는 점점 쇠약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후회 대신 평온함이 깃들었다. 대감마님 김노인은 같은 감옥에서 분노로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내 미친 짓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마님은 담담히 답했다. 여보, 이제라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시오. 재물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했어. 그녀는 창문 너머 산자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산골에서 보낸 시간. 흙을 만지며 배운 자유의 가치는 그녀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현식과 수연은 춘섬이와 소금이의 도움으로 감옥을 찾아와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님, 곧 나오실 수 있어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식이 울며 말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다. 얘들아,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너희는 산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아라. 춘섬이는 마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마님, 저희가 어찌 마님을 두고 떠나겠습니까? 소금이, 어린 하녀도 울먹였다. 마님, 저도 산골에서 살고 싶어요.
그곳이 진짜 집 같았어요. 마님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춘섬아, 소금아, 너희가 현식과 수연을 잘 보살펴다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마님은 현식에게 당부했다. 얘야, 너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사람답게 살아라. 재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채워라. 수연은 마님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며칠 뒤, 마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감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대감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내가 틀렸던가. 그는 마지막까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지만 마님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마님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마님의 이야기는 달랐다. 관아 앞에서의 폭로는 고을 전체에 퍼졌고 백성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인이라 불렀다. 이방 박씨는 마님의 문서로 연루된 관리들을 조사해 부패를 뿌리 뽑았다. 마님의 용기 덕에 고을이 깨끗해졌어. 그는 춘섬이에게 전하며 눈물을 닦았다. 현식과 수연은 마님의 뜻대로 산으로 돌아갔다. 춘섬이와 소금이도 함께였다. 그들은 무너진 집터를 다시 일구었다. 현식은 삽을 들고 밭을 갈며 말했다. 어머니, 이 흙을 만질 때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수연은 불을 피우며 미소 지었다. 서방님, 도토리 죽이지만 어머님과 함께 먹던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춘섬이는 농기구를 손질하며 웃었다. 마님께서 보시면 흐뭇해하실 거요.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소금이는 어린 나이에도 바치를 배우며 말했다. 나도 마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몇 년이 지나 현식과 수연에게 딸이 태어났다. 그들은 아이에게 바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을 품은 아이라는 뜻이었다. 매일 밤 그들은 바퀴에게 마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할머니는 우리에게 자유와 용기를 가르쳐 주셨단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잊지 마라. 바퀴는 맑은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골 마을은 점점 생기를 띠었다. 이웃 농부들이 찾아와 씨앗을 나누었고 현식은 그들에게 마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재물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이 말은 마을에 퍼져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어느 봄날 이방 박씨가 산골을 방문했다. 그는 마님의 무덤 앞에 절하며 말했다. 마님, 당신의 씨앗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어. 백성들이 당신을 잊지 않을 거요. 그는 현식에게 관아의 소식을 전했다. 대감마님의 재산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어. 마님의 폭로가 고을을 바꿨어. 현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수연은 바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 자라면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마님의 이야기는 한양까지 퍼졌다. 김대감의 부인이 백성의 눈물을 위해 싸웠다는 전설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현식과 수연은 바퀴를 키우며 마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그들은 흙을 일구고 이웃과 나누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춘섬이와 소금이는 그들의 곁에서 가족처럼 지냈다. 마님의 용기는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와 정의의 씨앗이 되어 산골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서 자라났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탐욕의 감옥에 갇힐 것인가? 자유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